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우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의 광진교육 되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광진입니다. 오늘은 왜 안 나오시나 했네요. 아직 나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출판 기념하셨잖아요. 네. 제가 사회를 봐드렸고 네. 되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전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제가 좀 합니다. 한 사회 합니다. 재미있었다는 얘기 많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분이 좀 잘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요즘에 뭐 출마 선언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승광은 달팽학교 교장 선생님도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고 또 최한성 교수님, 대덕대 교수님도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따뜻한 대전 교육의 진보의 아이콘들이 모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광진교육대 이 이름도 좀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원래 삼천교육대였잖아요. 네. 광진교육대도 좀 너무 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세요? 광진이란 말도 센 모양입니다. 그럼 이거 어떠세요? 대전교육 성광시대. 그거 괜찮네요. 대전교육 성광시대.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기대해 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바쁘실 겁니다. 어쨌든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교육감 선거에 이제 도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한참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제 단일화 기구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후보로서 현재 단일화 추진 기구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많지 않고요. 어쨌든 추진 기구가 성공적으로 지금 발족식을 했고
그리고 일정이라든가 경선 원칙도 대충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을 만들기 위한 이런 시민사회의 노력에 저도 동참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쁘게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법한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광진교육대는 평소에 이제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슈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역으로.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성광진 소장님께서 이제 교육감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끝으로 잠정 하차를 하십니다. 만약에 내년에 뭐 괜찮은 결과가 있으면은 이제 한동안 안 나오실 거고 반대로 이제 내년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별 방송으로 우리 소장님께 제가 몇 가지 좀 그 질문을 좀 화두를 좀 던져드려볼까 싶어요. 괜찮으시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 우선은 저도 지난번 우리 3자 단일화 토론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옆에 계신 분 소개를 안 했네요. 지장배 대전 전교조 대전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정배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정 PD님이 좀 어제 술을 많이 드셨나? 그러잖아도 지금 옆에서 앉아서 쭈뼛쭈뼛 나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존재감이 없으셔가지고. 안녕하셨죠? 네. 네, 안녕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성광진 소장이 오늘 이제 끝으로 고별하시면은 다시 우리 둘이 이제 해야 되는데, 예. 활약 부탁드립니다. 뭐, 쫓아내지 않으면은 뭐, 네. 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두 분한테 드릴 질문이 우리 대전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교육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교육은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 갈려 있는 것 같으면서 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17대 국회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심상정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쉬는 시간에 YTN 돌발 영상에 나왔던 거였는데, 그 정의당은 보통 이제 그때는 아마 통합진보당인가 민주노동당인가 그랬었죠. 당명이 뭐 사교육 없애는 세상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자녀분의 과외 선생님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저렇게 막 앞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은 집에 가면 과외 안 시킬 것 같은데 결국 본인들 자녀는 또 과외 시킨단 말이지. 그만큼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대전도 뭐 둔산동 쪽에 학원들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네, 사교육 일단 현대 진단을 한번 해보죠. 어떤 것 같으세요? 사교육이 실제로 뭐 만연되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중등에 있어서의 사교육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또는 내신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학원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교육이 널리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소장님 자녀분 혹시 뭐 과외나 학원 이런 거 전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관심. 네,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학원을 다녀라, 과외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실제로 다닐 만한 경제 여력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게 그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스카이 뭐 이런 데 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요.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이래요. 그 삼박자가 있어야 된대요. 제 아이들은 아마도 고등학교 때 학원을 뭐 다녔던 것 같아요, 일부. 그런데 별로 그 효과가 없었다고 그래요. 특히 수학 과목을 다녔던 것 같은데 네.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서 잠시 다녔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네. 우리 지정배 선생님은 어떠세요? 대전의 사교육. 대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사교육 그 지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특히 대전의 사교육은 이제 최근에 몇 년을 보면은 서울 다음으로 1인당 사교육비 그 증가율도 높고 부담률도 높고, 상당히 그 전국적인 상황에서 볼 때 대전의 그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편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배 선생님은 자녀분 학원이나 과외 이런 거 시켜보신 적이 조금 있습니다. 무슨 과목 다만 시켰어요?
과목은 지금 기억 안 나고요. 저도 거의 뭐 아이들 교육에 좀 관심이 아무래도 좀 이분들 안 되겠네. 아니, 성적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수신 거죠. 제가 지극평천한데. 주로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네. 지정배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든가 또는 뭐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지켜본다 이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네. 그렇고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보통 교육 정책에서 이 사교육을 좀 없애거나 아니면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방과후 학교거든요. 방과후 교실.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이 자기 뭐 그 적성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평생 교육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방과후 학교가 생각만큼 잘 운영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들의 어떤 그 사교육이 줄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는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다양한 뭐 기초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 등등으로 이제 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등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게 주경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방과학교가. 근데 이제 이 방과학교의 질의 문제를 갖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그런 방식으로는 현재의 그 질을 갖다 높일 수 없고요. 좀 더 다른 어떤 방과학교의 수업 혁신이 좀 이루어지는 또는 공부의 내용을 갖다 바꿔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필요가 있다. 특히 뭐 필요하다면 뭐 학습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이 흔히 말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더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좀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처럼 전체 모든 학생을 모아놓고서 국영수를 갖다 지금부터 배워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그냥 일제식으로 공부하는 식은 이게 정규교과 연장이잖아요. 이 정규교과 연장이 결코 말이지 현재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교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나 수능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학교 공부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제 학원으로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수능 제도라든가 또는 뭐 입시 전형 자체가 변화가 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학교의 수업의 질과 함께 정규교과의 수업 질도 높여야 되지만 방과학교의 방법도나 학습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요지는 그러니까 학원들이 수업을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학교도 그냥 좀 더 싼 값에 그 흉내내기식으로 펼쳐놓는 그런 현재의 방식으로는 조금 곤란할 것 같다. 좀 뭔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지정배 선생님은 혹시 그 방과후 교실 이렇게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이제 현장에 있을 때는 네. 지금은 이제 방과후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보충 수업이죠. 인문계 보충 수업. 뭐 수업료 따로 받잖아요. 또 보충 수업 빼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좀 버티다가 아이들이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고등학 선생님들이 그게 또 주요한 부수입이 되기도 하고 사실상 보면은 네, 좀 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서울에서 강남 그 구청에서 운영했던 강남 인터넷 방송 해가지고 그 인강이 굉장히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 강남구에 사는 학생들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도 그걸 이제 보는 사실 EBS 재미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교육 하면서 학원도 얘기하지만은 과외도 있습니다. 뭐 불법 과외라고 흔히 얘기하는 밤에 집에서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데서 몰래 하는데 그 단속 잘 나가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교육청 공무원들이 밤 12시, 1시에 단속 다니실 리도 만무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단속 아마 교육청의 단속 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아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단속이 참 어렵고요. 또 단속한다 해도 처벌이 그렇게 뭐 무겁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의 그러한 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일부 뭐 둔산 지역에서의 오피스텔을 이용한 그러한 불법 과외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완벽하게 단속하기는 어렵더라도 이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러한 불법 고액 과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하고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특히나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시민들과 함께 그러한 고액 과외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또 고액 과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떻게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나 방과 학교를 갖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관심과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종의 이제 불법 과외잖아요. 이거 막으려면은 사실 뭐 행정 인력 가지고서 이거 다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네, 거의 뭐 불가능하고 이제 어떤 제도 개선, 제도 개선 지금 우리 송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개선 나아가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의식의 전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이제 현재 뭐 정권 바뀌고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아마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공약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 어쨌든 학교의 그런 어떤 지나치게 경쟁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줄여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밤에 모르게 늦게까지 심야에 뭐 거기 뭐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요즘에 입주민 카드를 대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곳에서까지 그렇게까지 하는 일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요. 둔산동이 아까 오피스텔 우리 성광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거기 이제 흔히 뭐 오피스걸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네. 안에 그러니까 그 성매매를 알선하는 그런 장소들, 그러니까 애들이 과외받는 그 한 공간에 또 오피스 걸들도 있고 막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 정말 네.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상당히 비정상이죠. 그거에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방치해두는 거는 사실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게 아니라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분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우리 성광재 소장님께서는 또 큰 뜻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부란 것은 자발성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정말 밤늦게까지 뭐 12시, 1시, 2시까지 이렇게 붙잡아 놓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학생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크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아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대학을 갔다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도 지금 우리 사회가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직장이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꼭. 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진로, 적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지도하는 그래서 진학 지도를 갖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오늘 드릴 게 혁신학교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전에는 뭐 혁신학교가 딱히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뭐죠? 일단은 혁신적인 학교인가요? 그렇죠. 네. 기존의 학교와는 이제 확 다른 그러한 시스템을 갖다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도 협치를 갖다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교사나 학생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는 그러한 학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유형 공립고 사립고 이런 거에 를 잘 지키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지켜서 문제긴 한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학교다운 모습을 갖춰가기는 위한 학교. 뭐 이렇게 뭐 정의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혁신학교가 대전 교육에 있어가지고 어떤 긍정적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지금의 좀 관료적이고 권위적이고 수직 체계적인 그런 이 교육행정 시스템 하에서의 그런 학교의 모습이 잘 권위적이었다고 다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모범적 사례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수업도 선생님들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스스로가 교사들끼리 어떤 그런 협력 학습 수업을 갖다 진행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수업의 형태를 갖다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학교가 스스로 이제 제거해 주고 그러한 것들을 같이 협치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학교장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뭐 이렇게 규정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 그것이 우리 이상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훌륭한 학교의 사례들이 많은 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효과도 저 나타날 때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 다른 학교에 미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단적으로 한마디로 저는 이 혁신학교 하면은 우선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 지금 보면 물론 일부 아이들이 지금도 뭐 즐겁게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아침이면은 참 굉장히 힘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셨나 봐요. 근데 이제 대전이 사실은 뭐 지금 현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듯이 뭐 혁신학교다 해서 창의인재 씨앗학교를 지금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래 그런 어떤 혁신학교에 걸맞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이제 흔히 이제 무늬만 혁신학교인 그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제대로 뭐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라든가 다른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많이들 성공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교를 모범이 되는 그런 학교들을 좀 대전에서도 좀 제대로 된 혁신학교가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실제로 교육 그 목표 중에 민주시민의 양성 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성광희 선생님 말씀하신 구성원들이 참여해갖고 그런 의사결정할 수 있는 학교는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긴 하네요. 뭐 대전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간의 대전, 충청의 소식을 담아 우리 지역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언론인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정리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크게 들어봤습니다. 그 방과학교와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혁신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방송이 이제 미리 예정돼 있던 거니까 하기는 하는데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은 우리 광진교육대 그 대장님 그 성광진 그 대전교육연구소 소장님께서 출마 선언을 또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기자회견을. 그래서 지금 진보교육감 후보자들 단일화 관련된 이슈도 크고 누구는 고정 프로그램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또 형평성에 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지난번에 출판기념회 사회 봤다고 해서 혹시 거기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근데 저 승광은 선생님 북콘서트 때는 가서 촬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잘 만들어서 전해드릴 거고 최한성 교수님도 혹시 톡 콘서트 하실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해서 제가 적극 돕겠다고 저는 세 분한테 똑같은 사랑을 33.333%씩 나눠드리고 나머지 0.01%는 우리 지정부 선생님께 드릴까 하는데 네.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로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차피 이제 잠정 하차하시니까 대신에 내년에 다시 볼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장님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네. 어떤 상황이든 뭐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네. 네, 이거 잘 제가 저장해놓고 있을 거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그 같이 방송하셨습니다. 삼천교육대로 시작해서 광진교육대로 왔다가 이제 대전교육 성광시대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가시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그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좀 머리 왜 안 숙이세요? 제가 좀 말로만. 예,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제 떠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새해는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정배 선생님은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저희 둘이 또 이제 맞붙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입니다. 네, 이제 그 대전교육 성광 시대를 보내고 다시 설국열차 그 종착점을 향해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네. 네. 근데 저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저 정 PD님이 굉장히 그 정보력도 빠르고 신속한 줄 알았더니 오늘은 또 그 말씀을 안 하시네요. 사실 어제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제 교과부죠. 교과부에서 사실 그 지난번에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대전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시국선언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가 징계받고 이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 그 교육부에서 그 국정교과서 관련 그 정권 바뀌면서 이제 TF팀에서 사실상 그 뭐 조사위원회죠. 여기에서 이제 권고안을 내렸는데 교육부에서 그 권고안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 시국선언에 그 동참했다고 해가지고 대전뿐만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징계받고 불이익받고 특히 이제 스승의 날 표창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부 이제 철회하고 표창 대상이었었는데 못 받은 사람들 다시 이제 주라 이런 공문이 이제 좀 늦었지만 어제 이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과연 이제 이 조치를 또 권고안이라고 해서 어떻게 나올지. 내년에 선거니까요. 긍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가요? 또 선거 때문에 또 인천 같은 경우도 있나요? 이제 전 초등학교 뭐 이제 100% 다 초등학교들이 이제 무상급식을 하기로 네, 맞습니다. 내년에 선거니까. 뭐 시장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하겠다고 지금 뭐 발표했다고 그래요. 시장 일방적으로. 선거가 좋은 거예요. 교육청하고 상의도 없이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어쨌든 어찌 되었든 간에 좀 원위치로 모든 게 정상적이고 원위치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그 지난번 그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성명을 내셨던 선생님들의 불이익을 철회하라 이런 권고안이 왔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길게 말씀해 주신 지정배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제가 여러분들은 화면에 안 보이시겠지만은 성광진 소장님 오늘 이제 가시는 자리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좀 깜짝 그 모니터에 띄워드릴 거예요. 그 숨소리를 느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저것도 어디서 구해가지고 페이스북 배경에 넣을까요? 나도 못 본 건데 저거.